부모님들이 친구 같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부모가 친구가 아닌데? 예를 들어 예. 친구 같은 친구가 아니라 사자 집단에서 친구 같은 사자 부모로 봤어요? 친구 비슷하게 될 수 있는데 이해하고 배려하는 건 되지만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의학 정보, 오늘 육아서의 바이블로 유명한 저자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육대기자TV의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삐뽀삐뽀 119 소아과로 제가 두 아들을 키웠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원장님.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이 지금 영상이 나오자마자 하정우 원장님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부모님, 아이들 만나셨죠? 상담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제가 네. 하이텔, 여러분들이 기억도 못 하는데 하이텔 시절부터 거의 91년도, 제 기억으로는 91년도예요. 30년 넘었네요. 2022년입니다. 2020년이니까 30년 동안 했는데 만회할 때는 하루에 한 상담을 200개씩 했어요. 그러면 그때 30년 전과 지금이랑 비교해서 엄마들의 고민이 조금 달라졌나요? 상담 고민은요, 예. 2, 3년마다 바뀌어요. 2, 3년 트렌드가 있어요. 원장님? 트렌드가 있는데 문제는 예. 뭐냐면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전부 정보로 애를 키워요. 무슨 논문 하나 하면 그가 정보를, 육아법을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 키우기 힘들어지죠. 좋다고 하는데 그 좋은 거 한다고 애가 쉽게 크는 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까요? 육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육아법을 만들어내니까. 육아는 문화예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급별하게 육아 문화가 바뀐 적이 없어요. 육아가. 우리나라가 특히. 그럼 새로운 트렌드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 또 힘들고요. 적응하기가 아니고 적응이 안 되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네. 애를 못 키우니까.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문화적 육아, 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럼 옛날에 키우던 방식으로. 옛날에 키우던 방식으로? 지금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키워요. 육아법이란 것은 부모 혼자서 애 5명을 키울 수 있어야 육아법이에요. 그것도 쉽게 키우고 재밌게 키우고 즐겁게 키우고.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에 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애 키운다 그러면 말만 하면 애가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즐겁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자기가 보는 걸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찡그리죠. 제일 무서운 게 힘들어하죠. 뭔지 아세요? 애 한 명 더 넣으시죠. 이러면 전부 다 기급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도 생각을 전부 다 애 싶지 키우는 게 않아요. 힘들다는 생각부터 먼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너무 애 문제 위주로, 그러니까 이 잘못된 애를 위주로 고치는 육아법을 너무나 지금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육아를 솔루션 육아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육아를 접근하니까 더 문제인 거죠. 더 문제죠. 왜냐면 자동차 수리하는 법 100년 해도 자동차 못 만들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만드는 법과 수리하는 법이 틀려요. 근데 네. 우린 지금 자동차 수리하는 법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사고 나가 부서지고 그거 고치는 법. 네. 그거하고 차 만드는 게 다르잖아요. 두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생소한데 그럼 육아가 즐거울 수가 있나요? 당연하죠. 그래요? 그럼 육아는 안 즐거웠으면 인류가 멸망했게요? 이때까지 인류가 살아왔잖아요. 많은 엄마들이 체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 육아법이 너무나 이상한 육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힘든 육아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쉬운 육아, 자동 육아는 어떤 건가요? 자동 육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요? 애들은 배고프면 먹죠. 예, 졸리면 자죠. 그렇죠. 울면 거치겠죠. 예.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맨날 이걸 갖다가 먹이려고 그러고 재우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애를 갖다가 우는 것 전부 달래야 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전부 다 하니까. 원장님 그럼 놔둬야 되나요? 아니죠. 그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네네. 가정의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옛날 우리 부모가 자기 즐겁게 살았잖아요.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뭐 애는 저절로 크죠. 네. 그러면 애들이 그런 거는 그 주인이 누굴 것 같아요? 부모 위주로 살잖아요. 부모 위주. 그럼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 위주다. 그럼요. 그러면 부모 위주의 인생에서 애들은 객이에요. 예. 부모가 주인이고 애들은 손님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애가 가정의 주인이 돼 버렸어요. 대장이죠. 대장이죠. 예. 그래서 애들을 부모의 어떤 위계 질서 하에서 예. 엄마 아빠가 높은 사람이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가정의 틀이 있으면 애들은 모든 게 다 거기서 그 틀 속에서 애들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엄마가 애 키우는 거 보고 자랐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애 키우는 방식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 키우기가 쉬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우리 부모들이 그 바빠가지고 내가 애한테 뭘 많이 못 해줬어요. 예. 팔남매 키우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논밭 매는데 언제 요즘처럼 애를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애가 시간이 없으시죠. 그럼 없죠. 그런데도 잘 크는 잘 크는 이유가 냅두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물론 최소한은 덜 봐줘야죠. 예. 제가 애를 처음 낳았을 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야야 애 우는 거 겁내지 마라. 애는 울어야 머리가 좋아진다.
애 우는 거 저도 겁낸 적 없어요. 예. 옛날 뭐가 바뀌었느냐? 옛날 엄마들은 우는 걸 별로 겁 안 냈어요. 30년 전에는. 지금은 많이 겁내시죠. 우선 부들부들 떨죠. 왜? 네. 울리지 마라 그 말 한마디. 문제가 생긴 애들을 본 사람들은 자꾸 우는 걸 겁내고 그 솔루션에서 애 우는 울리지 말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 울리지 말라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 울리지 말라 그러면 애가 스스로 울으면 못 고쳐요. 나중에는 애가 울음도 못 고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안 생겨요. 울음을 그친다는 것은 단순히 울음을 그치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울음을 그치려고 그러면 아이가 내 행동을 통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자기 통제력이 그럼요. 생기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해주려고 하는군요. 나중에 그게 쌓이면 모든 걸 부모가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지금 예전이랑 좀 달라진 점이 예전에는 자녀가 한 뭐 7명, 8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직접 케어를 안 해주더라도 형제가 도운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1명 내지는 2명이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형제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 계기가 없으니 부모님이 더 해야 되는 건 그건 맞는 좀 이야기죠. 그렇지만 맞잖아요. 애가 적잖아요. 적죠. 그러니까 그 큰애를 돌볼 거는 안 돌보잖아요. 아, 에너지는 더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팔남매 키울 때하고 한 명 혼자 키울 때하고 사실 어느 게 똑같이 키웠다면 어느 게 편할 것 같아요. 한 명 혼자 키우기 더 편하죠. 당연히. 근데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 이유가 아까 말했지만 예. 문화가 붕괴된 거예요. 문화가 붕괴됐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이야기예요. 옛날 방식을 내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피해 입은 것만 생각해요. 부모가 엄하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상처 입은 이야기만 합니다. 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 입었어요? 아니잖아요. 어,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규율이 문제 있는 애들 기준으로 자꾸 야단치면 애가 문제될까봐 야단치지 말고 혼돈내지 말고 울리지도 말고 그러니까 애들이 키우는 게 몇 배가 힘들어지는데 문제는 그렇게가 잘 키울 수 있으면 오케이. 예.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 그렇게 아니라는 하면 말씀이시죠. 애가 스스로 못 클 뿐더러 애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예전과 달라진 문화가 부모님들이 친구 같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부모가 친구가 아닌데? 예를 들어 예. 친구 같은 친구가 아니다. 사자 집단에서 친구 같은 사자 부모를 봤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자연적인 동물의 왕국에서 예. 위계질서라는 게 존재해요. 그럼 그건 불가능한 목표인가요? 그렇죠. 불가능한 목표죠. 친구 어. 비슷하게 될 수 있는데 이해하고 배려하는 건 되지만 친구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친구가- 요즘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쫄따구가 됐잖아요. 부모가. 더 밑으로 내려왔죠. 내려왔죠. 원장님. 그러니까 위계질서가 깨지면 순간부터 모든 게 엉망이 돼요. 그리고 권위를 갖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모님도 좀 있으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옛날에 맨날 얻어맞고 해서 이제 힘들게 자란 사람들 중에서는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을 하면 되지. 시스템을 붕괴시킨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문화를 붕괴시킨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문화가 붕괴되면 문화. 문명이 붕괴가 돼요. 어.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 문화가 지금 붕괴됐는데 우린 자꾸 지식으로 대체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예. 문화가 붕괴됐으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저출산. 심각한 문제죠. 연금 왜 하면 수가 줄어요. 그럼 나라가 망해요. 일할 네. 사람 없어져요. 사실 문화라는 게 예. 그게 일상생활, 부모가 일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애가 생겨가지고 애를 키우면서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가정이란 틀 속에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모는 특별한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도와는 주지만 부모가 행복하게 살면서 애가 키우는 거. 지금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데 천만에 방해가 되잖아요. 육아가. 네. 너무 애한테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찌들리게 살고 있어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라요. 부모의 인생을 갈아 넣어야 돼요. 아, 지금처럼 네. 육아를 하게 맞습니다. 되면. 네. 근데 그런 육아를 하면 부부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 말 물어봐요. 애가 20살 때 엄마 아빠 나이가 몇 살이에요? 물으면 엄마 아빠들이 깜짝 놀래요. 아. 20살 때 지금 엄마 아빠 지금 35세 애 낳은 사람이 애 20살 때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그 55. 가면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은퇴. 근데 그때까지 돈 쓰잖아요. 그럼 그 엄마가 그 기반이 발전이 되겠어요? 노후 대책이 되겠어요? 없죠. 없죠. 그 지금 육아처럼 애 키우는데 모든 걸 올인하고 다 해주면 애 같은 경우는 다 20살부터 돈을 더 쓰기 시작할 건데 예.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떻게 풍지박산다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육아 시스템 자체가 이 일상의 육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특별한 애를 위주로 육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아이의 행동이 자연스러운 거를 받아들여야 되나요? 인정하고 애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네. 가정의 틀을 만들어야 돼요. 가정의 틀이요. 우선 가정의 틀을 그러면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부모가 권위가 있고 가정에 위기 질서가 있고 예. 규칙이 있고 규칙이 그다음에 애들한테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주면 돼요. 그럼 그 한계 내에서는 부모가 타치를 안 하고 냅둬야 돼요. 옛날 우리 부모 어떻게 했는 거 보세요. 바빠가지고 또 지금 말인 거 있지만 바빠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애가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으면 그냥 놀게 냅뒀어요. 네. 가면 식당에 놀다가 저녁에 밥 먹을 때 안 나타난다. 그럼 불러가 혼나잖아요. 그 한계를 벗어났을 때 야단을 쳐요. 아, 그래서 애들이 뭘 해도 그냥 냅둬요. 바빠가지고.
요즘은 애 행동을 일일이 관찰해서 엄마가 컨트롤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못하면 미안함을 가져요. 부모 인생을 살아가는데 애가 뭘 해주고 못했으면 걔가 미안하지 왜 내가 미안한데요? 미안하면 안 돼요. 미안하면 안 돼요. 그건 애 인생이에요. 애 인생이다. 나 죽은 말도 감사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인생을 고맙게 생각해야 인생 감사한 줄 알아요. 어떻게 근데 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뭘 해주고도 당당해야지 부모가. 아. 부모 자체가 이거 있으니까 너 고맙게 생각해 이런 느낌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얘가 고맙게 생각해요? 자꾸 해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걸 원하지. 당연한 줄 알죠. 당연한 줄 알고 아. 나중에 안 해주면 욕해요. 그 부모가 당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부모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애 위주로 모든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아법이 네. 맨날 자존감, 애착. 이 부모가 권위가 있고 위기일 수 있으면요. 부모가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부모를 믿고서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치죠. 우리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네. 요즘에 그런 말 하는 애 봤어요? 없어요. 한 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대장인데 누구한테 가서 일러줄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 누가 일러줘? 내가 대장인데. 그러니까 자존감은 그렇게 말하는 애한테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자존감은 그건 가짜 자존감이에요. 그건 가정의 틀 속에서 애가 저절로 생기는 자존감. 예. 이게 진짜 자존감이고 애가 평생을 써먹을 수 있고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스스로 만든 자존감이기 때문에 굴복을 안 해요. 근데 부모가 만들어준 자존감은 누군가 애한테 자제를 주면 그다음부터 무너지는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실패 한순간에 무너지는 친구들이 당연하죠.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만들어준 자존감이니까. 이거를 스스로 만든 자존감은 그런 거에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아까 말한 그런 생활 가정의 틀 속에서 부모가 권위가 있고 위기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한계를 만들어주고 무조건 지켜가면서 가면 이렇게 하면 옛날 부모들 중에서 좀 이상하게 막 쓸데없이 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교양 있는 부모의 적당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이게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요게 좀 부족했죠. 옛날에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약간 양보해가 개선하라 이거죠. 요즘 세대에 맞게. 그러면서 이 틀은 유지해야 돼요. 이게 문화인데 이 문화를 붕괴시키고 그냥 애한테 맞춰주니까 이 문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 틀이 없어요. 네. 우리 붕어빵 만드는 거 틀이 없으면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예. 그 붕어빵 틀이 있어야 쉽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틀이 없이 내가 붕어빵 만들려면 그게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안 만들어지죠. 그러려면 특수 교육 받고 내가 1년 내내 만들어도 붕어빵 만들기 힘들다니까. 그래서 힘이 더 들어가는군요. 더 가고 붕어빵도 제대로 안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그 틀을 어떻게 만드냐 이게 부모가 노력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이가 예상한 행동과 다른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바로 인터넷에서 찾아본다든지 그러니까. 옆집 엄마한테 근데 물어본다든지. 문제는 그게 그죠?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처음부터 잘 키우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 잘 키웠던 사람 이야기하면 재수없다 그래요. 직업 있잖아요. 예. 그럼 직업 있으면 실무가 있죠. 예. 그 실무를 몇 년을 해야 책을 쓸 것 같아요. 실물을요? 한 10년은 넘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근데 요즘은 애 한 명 키우면서 책을 쓰고 애 한 명 키우면서 유튜브 만들고 애 한 명 키우면서 인터넷 글 쓰잖아요. 그러면 실무를 갖다가 처음 하는 사람 유튜브 만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초보 말이 계속 돌겠죠. 돌겠죠. 예. 그러면 그 초보가 훨씬 더 많죠. 전문가보다. 많겠죠. 훨씬 그러니까 많죠. 인터넷 가면 맨날 다른 말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잘 키운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애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되더라. 그런 건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잘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은 거의 없잖아요. 아전인 수격으로 나한테 맞는 것만 뽑아내나요? 그러니까 검색 육아를 하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아, 육아가 재밌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맨날 솔루션 육아 보고 잘못된 건 보고 힘든 거 보고 맨날 애가 야단치 난리한 거 보니까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제가 원장님 처음 뵙자마자 육아가 재밌을 수가 있나요? 라고 여쭤봤던 것처럼. 왜냐하면 너무나 부정적인 이미지. 애 그러면 힘들다. 우리가 전쟁할 때 맨날 지는 소식만 들으면 전쟁하고 싶지 않죠. 예. 애 놓기 전부터 벌써 이미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식이. 그러니까 애 키우는 거 신생아 시기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시기고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그 시기는 힘드니까 남한테 맡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 시기부터 애 키우기가 힘들어져요. 예. 애 키우는 건 저절로 커요. 그리고- 저절로 크는데 이게 자동 육아라 그러는데 예. 자동 육아를 하려면 애가 배고플 때 먹고 졸리면 자고 애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마음껏 먹거든요. 예. 그럼 애가 저절로 조절돼요. 근데 안 먹어요, 원장님. 맡기니까 맨날 맡겨져요? 시간 맞춰 먹이고 용지양정이고 먹이고 그러니까 부모가 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뺏는 거고 아. 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뺏으니까 애는 전부 다 이제 수동으로 엄마가 다 조절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카메라 자동으로 놓고 찍죠. 네네. 그럼 쉽죠. 쉽죠. 이거 수동으로 바꾸면 어렵죠. 초점까지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하면 너무 요즘은 초점 수동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야 아마. 그렇죠. 저는 필카 수동으로 맞추는 거 하도 많이 써봐가지고 옛날부터 그 시절 다시 돌아가기 싫어요. 이게 힘들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그게 일이 돼버려요. 만약에 그러면 원장님 아이가 안 먹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도 애가 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애를 처음부터 애가 스스로 먹게 냅뒀으면
자기 신생아 때부터 예. 이 신생아가 제일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죠. 신생아식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그다음 애 안 먹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 맞춰 먹이고 양정해서 먹이니까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안 먹는 문제 이야기하면 그걸 고치는데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 제일 중요한 게 생각나는 거 있죠. 밥이요? 물? 뭐든지 네. 물이 없으면 어때요? 못 살죠. 뭐 그 좋다는 음식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건강이 좋아. 근데 물은 당연하니까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라는 게 바로 가정의 틀이에요. 문화인데 그 정도로 우리는 중요하다. 근데 그 문화를 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 빠지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육아를 하든지 간에 가정의 틀이 없으면 이건 아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 부모가 일 시켜 키웠던 이유는 이 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틀 있으면 저절로 된다니까요. 애 잘 키우는 엄마들은요. 신생아 때부터 물어봐요. 애가 엄마 말 들어요? 당연히 들어야죠. 예. 근데 못 키우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애가 말을 들어요?